안녕하세요. 동직회 김재현 이사입니다. 오늘은 동탄 호수공원의 랜드마크 업무시설인 동탄 SK 레이크원이 사용 승인이 떨어졌죠. 관련된 공통된 질문이 많으셔서 오늘은 SK 레이크원의 입주 안내문을 중심으로 입주 절차를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선 카카오 지도입니다. 동탄 호수공원을 마주하고 동탄 SK 레이크원이 있는데요. 4월 12일경에 사용 승인이 떨어졌죠. 요게 A동, 요게 B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좀 모임이 있어서 동탄 호수공원에서 모임을 하고 대리기사님이 좀 방향을 착각하셔가지고 제가 요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현재 건물이 다 지어진 상황이고 내부 마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이 야경이 너무 예쁘고 규모가 웅장하고 디자인이 예뻐서 상당히 인기가 좋을 곳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탄 SK 레이크원을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동탄 SK 레이크원 공식 수분양자 카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분양자가 이제 인정된 분이 235분이 계시네요. 이분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그 입주 안내문이 PDF로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 안내문을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레이크원 입점 안내문 자료라고 해서 여기 정보가 공유가 됐는데요.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PDF로 제가 다운받았는데 이 다운받은 내용을 보시면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레이크 에디션 오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SK 레이크원이나 전체 다 라이브 오피스인데 라이브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동탄 SK 레이크원 입점을 축하드린다라고 하는 인사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콘텐츠가 쭉 이렇게 있죠. 건물 너무 잘 지었죠. 자, 입점 안내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일 많은 지금 수분양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것이 왜 지정 기간을 2달도 안 되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 입점 지정 기간을 주셨는데요. 이 기간이 시작되면서 지금 중도금이 무이자로 계신데 중도금은 유이자로 변경이 됩니다. 수분양자가 5월 16일부터 중도금을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 중간에 키 수령을 하시면 이제 관리비가 키 수령을 하신 분에게 이제 이관이 되시죠. 입점증을 이제 발급을 한다는 내용이시고요. 이런 시간 내를 뭐 점심시간 이런 시간을 피해서 들어오셔라 라는 내용이시고 관리비, 선수관리비죠. 이거 예치를 하시라라고 하는 내용이시고요. 예약은 관리지원센터. 여기 쭉 관련된 전화번호들이 있는데 지금 전화들을 해보시면 우편으로 다 받으셨죠? 전화를 해보시면 전화가 전체 연결이 안 되고 계실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여기 안에 들어가셔서 세팅하고 나셔야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전화가 되실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점 안내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옆에 페이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는 것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입점 절차에 관련돼서 중도금을 상환을 하시고 분양대금 납부하시고 선수관리비 납부하시고 입점증, 입주증이죠. 발급 받으시고 키수령 받으신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세금 납부하시고 내가 들어가겠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러저러한 하자를 접수하셔라.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네요. 자,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도금 대출 상환에 관련된 내용인데 하나은행하고 우리은행이죠. 자, 하나은행하고 우리은행이 지금 보시면 중도금리에 대한 시행사의 대출 이자 납부력이 나오네요. 5월 15일부터이고 5월 16일부터는 대출 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분양대금 납부 관련된 내용이고 이렇게 쭉 관련된 내용들이 페이지별로 안내되어 있다는 내용이시고요. 지금 가장 많이 궁금하신 내용이 지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시냐면 대출 부분이 궁금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제가 쭉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금은 먼저 상환하시는 게 아니라 중도금 상환을 먼저 해버리시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시냐면 잔금 대출이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도금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액 상환을 하시는 케이스보다는 잔금 대출을 실행해서 중도금을 죽이시는 형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은행들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보시면, 자, 분양대금 나쁘다. 대출을 실행해가지고 중도금 죽이고 나머지 현금 보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거죠. 지정계좌 나와 있으신데 신한은행 신탁계좌시죠. 뭐 분양대금에 납부하는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대출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출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첫 번째가 뭐냐를 볼게요. 자, 첫 번째가 KB네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분양가의 최대 90% 이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죠. 네, 어떻게 질문을 하시냐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수부장자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시냐면, 야, 분양가의 최대 90% 이내니까 본인 스스로가 90%의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RTI 등 여러 조건을 따라 다릅니다. 고객의 컨디션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지신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 샘플 정도의 가이드만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요것이 준법 감시인이라서 심의필했다. 심의필 번호가 나와 있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본점 승인을 받을 때 이 정도의 가이드를 가지고 금리가 4.42에서 6.87 요 가이드를 가지고 본점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시고요.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저기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만큼 내가 대출이 나오는 거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지정은행이 있으신데 5개 지정은행을 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겁니다. 대출의 총량도 다르시고 각 은행별로 금리도 다양하게 나오실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은행들을 다 상담을 받으셔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 4.22%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되어 있으시고 소요자금의 채도 90%인데 물론 부가세 별도의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담보 비율이라고 하는 게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신용 비율이라고 하는 게 정해지고 공동담보, 추가담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금액이 대출의 소요자금에 대한 총량이 늘어나기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 90%를 받느냐?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은행별로 상환 방법, 거치 방법, 원금을 균등 상환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다양하게 나눠지고요. 금리도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따라서 각각 상담을 받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이건 신한은행인데요. 최대 80%가 나와 있고 4.25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3년 고정금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다는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건 신한은행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냐? 우리은행인데요. 자, 우리은행 맞죠? 자, 보겠습니다. 어느 은행인지. 자, 우리은행 맞네요. 자, 우리은행이 지금 연체저 4.08부터 6.52%인데 여기도 분양가의 최대 90%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양가의 90%가 여기도 보면 쭉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단서 조항들이 붙어 있죠. 요런 내용들 그 다음에 1년 만기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쉽게 말하면 견적을 받으시면 됩니다. 5개 은행에서 이런 형태로 견적을 받으셔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초이스하시면 됩니다.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4.201% 이네요. 똑같이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대출 상담은 전화번호가 다 표시가 되어 있으시니까 일일이 다 상담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분양대금 납부 관련 유의하셔야 될 때는 보시는 잔금 납부 전에 반드시 납부 금액을 확인하시고 송금 주셔라. 왜냐하면 정확한 금액을 법무사가 다 뽑아주시는데요. 정확한 금액을 여기 신탁에 들어갈 때는 신탁에 들어가야 되는 돈, 그 다음에 중도금 상환해야 되는 돈, 그 다음에 법무사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가야 되는 돈을 구분해서 법무사가 뽑아주시는데, 신탁에 들어가는 돈의 금액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요거를 뭐 여러 가지 서류를 또 쓰셔가지고 신청을 하시고 돌려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담당 그 법무사가 뽑아주는 대로 정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납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선수관리비인데요. 지금 보니까 선수관리비 금액이 조금 더 세죠. 제곱미터당 6,000원인데 3.3 제곱하면 평당 대략 한 2만원 꼴이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선수관리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다. 근데 이 선수관리비는 사라지는 금액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납부하셨다가 이 물건에서 빠져나오실 때는 이 금액을 다시 리턴 받습니다. 하지만 먼저 납부는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양대금 납부 확인을 하고 입점증을 발급받는다는 내용이시고요. 발급 장소, 그 다음에 입점 상담,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일일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서류 안내 같은 경우는 꼼꼼히 챙겨서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 불출을 받고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입점을 하시는데, 키 수령을 받음과 동시에 관리비는 수분양자 부담이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요러요러한 서류들이 있고 대리인이 왔을 때 이러이러한 서류들이 있다. 그 다음에 키를 받고 나서 들어가셔가지고 하자 체크를 하시게 되시는데, 안타깝게도 SKL 레이코어는 사전 점검을 안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부 공사가. 그래서 사전 점검을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용승인은 떨어졌죠. 그래서 들어가셨을 때 꼼꼼하게 하자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AS센터에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AS센터가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대응이 굉장히 늦죠. 왜냐하면 모아서 한 번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꼼꼼하게 찾으셔가지고 한 번에 여러 개를 다 접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들어가셔가지고 AS 체크를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A센터에 빨리 최대한 많은 것을 한 번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아서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점점 대응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금강 IX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AS 안 된 호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발견하신 케이스죠. 자, 그래서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잔금 대출 은행을 안내해 준다 그래가지고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그 다음에 농협까지 해가지고 쭉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죠. 전화번호로 상담을 받으시고 다 모바일 번호까지 있으시니까 전화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즘은 앱이 워낙에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은행에 내방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라고 하는 거를 앱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내방하지 않아도 걔를 따다다다 클릭하셔가지고 하시면 실제 내가 은행에 내방하지는 않았지만 이 담당자가 내가 보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재 컨디션에 맞는 대출의 총량, 금리를 어마운트해서 보내주십니다. 물론 금리는 자서하고 실행 단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큰 수준에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가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은행들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라고 하면 우리은행이 5개 지점을 6개 지점을 다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우리은행에 가까운, 본인이 가까운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쪽에 상담을 하시면 되시는데, 우리은행 한 군데 받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 다 받으실 필요 없고 우리은행 한 곳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은행도 마찬가지고 신한은행도 마찬가지고 KB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가 나와 있는데 무시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법무사가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법무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편하다고 여기다가 다 맡겨버리시면 금액이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도 여러 군데 견적을 받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분양가가 9억짜리라고 하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견적을 몇 군데 받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나온 분들한테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취득세 신고 요 납부하시면 된다. 카드도 되고 분납도 되죠. 자, 입점 예약은 내가 들어가겠다고 할 때 뭐 엘리베이터도 써야 되고 뭐 안에 입주증도 써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하시면 된다 이런 내용이시고요.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AS 하자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연락처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화해보면 전화들이 거의 다 안 되실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되실 것으로 보이고요. 요것을 잘 사진으로 좀 찍어 두셨다가 항상, 왜냐면 이 책을 항상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두셨다가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자주 전화를 하시고 내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등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시하시면 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군데 견적 받아서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임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요거는 시행사 쪽에서 관리지원센터에서 요런 게 좀 필요하니까 본인이 못 가고 대리인이 갔을 때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올 때 뭐 입점증 발급이나 키수령이나 방문 등의 주인의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위임장이죠. 요 위임장 작성해서 가시면 되십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시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 여러 군데 견적 알아보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대출의 관련이었죠. 자, 오늘은 제가 동탄 SK 레이크원의 사용 승인이 떨어진 물건의 입주 안내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대출의 총량을 빨리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현금의 총량이 정해지십니다. 첫 번째고요. 수분양자들이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입점 기간을 좀 늘려달라고 시행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부분이 관리비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관리비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45일이면 제 경험칙상으로도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가시게 되면 자사할 때 뭐 서류를 막 이만큼 쓰라고 합니다. 그때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여러 군데서 반복해서 들으셨겠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위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임장을 받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 내가 위임장을 제출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관리 업체를 동의한다라고 하는 동의서, 그 다음에 관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내가 위임을 한 내 지분과 의결권을 위임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어떤 형태로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와 방식을 가지고 나서 내용을 들어보신 다음에 하셔야지, 그냥 쭉 가면 서류 내미실 때 이만한 서류 중에 계속 쓰라고 합니다. 일일이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서명 날인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동탄 SK 레이크원의 입점 관련 대출과 자서에 주의할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할 텐데 가장 많이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가장 많은 질문이 잔금을 안 내도 되냐, 여기 관련되는 방법, 난 전매하고 팔고 나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는 내용에 관련된 내용 제가 다시 한번 찍어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임대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냐, 도대체 내 물건을 얼마에 임대를 내놔야 되냐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네이버 광고 나오는 것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자를 얼마 내는 것이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 부동산에서는 30A 기준으로 뭐 45만원, 50만원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그것이 맞는 거냐, 어마운트로 계산해도 대략 한 60에서 70만원 사이에 이자가 나가는데 70%일 때 가정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50만원, 45만원이 광고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의심스러운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잔금을 빨리 하시려고 하시는 그림보다는 관리비가 걸려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여러 군데 알아보셔가지고 여러 은행들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지정된 5개 은행 이외에도 몇 군데 은행을 상담을 받아보셔서 충분히 여러 조건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또 하셔야 되는 건 임대에 관련돼서는
시세가 나올 거고 내가 한 달 내는 이자의 평균치가 나올 겁니다. 그럼 저만 나오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나오실 텐데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나 잔금 기일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나랑 동일한 평형의 네이버 부동산에 얼마의 광고가 나오는지를 보시고 하위 3개, 상위 3개를 빼고 중간값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 안에서 내가 좀 빨리 빼겠다 그러면 조금 낮춰서 임대를 내시는 거고요. 조금 제값 받겠다 그러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그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 지금 위에 노출되고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내 재산의 가치는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동직회 김재현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